숫자부터 볼까요? 이 회사의 올해 1분기 순이익 135억입니다. 전년 같은 분기보다 141% 넘게 늘었고 매출도 647억으로 49.3% 늘어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였는데요. 순이익까지 이렇게 뛰었으면 장사가 정말 잘 된 거겠죠? 영업이익은 5.9억입니다. 매출에서 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뺀 진짜 장사로 번 돈을 보는 지표가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0.9%, 100원 팔아서 1원도 채 못 남긴 셈입니다. 순이익이 커 보인 건 영업 밖에서 들어온 금융수익 74억 때문인데요. 전년 같은 분기엔 11억이었으니 예년보다 훨씬 큰 몫이 장사가 아니라 다른 데서 왔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숫자. 순이익은 늘었어도 장사로 번 돈은 아직 얇습니다. 숫자를 잠깐 멈추고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짚고 가죠. 인텔리안테크. 이름 때문에 위성을 직접 쏘아 올리는 회사처럼 들리기 쉬운데요. 이 회사가 실제로 만드는 위성은 몇 기일까요? 0기입니다. 만드는 건 안테나, 위성과 통신하는 지상 장비입니다. 2004년 창업해 2016년 코스닥에 상장했고 20년 넘게 선박용 해상 안테나로 업력을 쌓았습니다. 최근엔 위성과 지상망을 잇는 대형 안테나, 게이트웨이 사업이 커지는 중인데요. 스타링크는 위성부터 단말까지 혼자 다 만들지만 나머지 위성 사업자들은 이 장비를 인텔리안 같은 독립 제조사에 맡깁니다. 스타링크에 맞서는 진영 전체의 안테나를 파는 자리인 거죠. 작년 매출은 3,196억. 이 회사의 장사, 다시 세보겠습니다. 이번엔 곡간을 채울 계약 얘기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이 회사의 수주잔고 4,286억입니다. 아직 매출로 잡히지 않았지만 계약이 확정된 미래 물량을 수주잔고라고 하는데요. 전년보다 68.7% 늘어서 역대 최대입니다. SES, AST Space Mobile, Panasonic Avionics 같은 새 고객과 잇따라 대형 계약을 맺은 결과인데요. 계약을 이렇게 많이 땄으면 회사로 들어오는 현금도 그만큼 늘었겠죠? 2025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82억입니다. 영업으로 실제 들어온 현금을 보는 지표인데요. 같은 해순이익은 75억 흑자였는데도 이 지표는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물건을 팔고 아직 돈으로 못 받은 매출 채권이 708억에서 1,305억으로 84% 늘고 단기 차입금도 499억에서 643억으로 29% 늘었거든요. 계약을 수주하는 속도가 대금을 회수하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숫자. 잔고는 쌓였는데 현금은 아직 못 따라왔습니다. 이번엔 연간 성적표입니다. 2025년 영업이익 120억 흑자 전환입니다. 2024년엔 194억 적자였으니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건데요. 이 정도면 재무도 같이 좋아졌겠죠? 부채 비율은 66.5%에서 86.4%로 오히려 20%포인트 뛰었습니다. 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눈 값인데요. 100% 아래라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1년 만에 이렇게 뛴 건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앞서 본 것처럼 계약을 수주하는 속도가 대금을 회수하는 속도보다 빨라서 그 간극을 단기차 입금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상위이익의 고객사가 매출의 41.9%를 차지하는 고객 집중까지 겹쳐 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숫자, 흑자로 돌아선 해에 빚도 함께 늘었습니다. 이 회사가 스스로 내세우는 숫자도 하나 볼까요? VSAT, 위성과 교신하는 소형 안테나를 말하는데요. 그중 선박에 쓰는 해상 VSAT, 시장에서 점유율 58.9%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긴 한데 절반을 훌쩍 넘는 점유율이면 사실상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정도 숫자를 뒷받침하는 공시나 집계 자료는 몇 건이나 있을까요? 0건입니다. 저희가 리포트를 준비하며 확인한 바로는 이 58.9%를 뒷받침하는 공시상 근거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세계 유일이라는 표현도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마찬가지로 독립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반면 68개국 수출망이나 SES, AST 같은 신규 대형 계약은 공시로 전부 확인됩니다. 오늘의 네 번째 숫자, 실체가 있는 다각화와 근거 없는 자기 주장은 나눠서 봐야 합니다. 마지막은 주가입니다. 2025년 4월 저점부터 올해 5월 고점까지 이 회사 주가는 5.8배 뛰었습니다. 31050원에서 180200원까지 오른 건데요. 이 정도 상승이면 시장이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를 확실히 믿었다는 뜻이겠죠. 그럼 지금 주가는 얼마나 될까요? 고점 대비 61% 급락한 70200원입니다. 증권사 12곳 넘게가 이 회사를 커버하며 대부분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는 있는데요. 그 목표주가마저 4월 20만 원대에서 최근 7, 8월 발표분은 8만 9천 원에서 16만 1천 원대로 낮아지는 중입니다. 지금 주가 70200원은 이 최근 목표가 밴드의 최저치보다도 낮은 수준인데요. 오늘의 다섯 번째 숫자, 급등은 실제였지만 시장은 지금 눈높이를 다시 낮추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한 숫자들 다시 볼까요? 좋아 보였던 순이익, 쌓인 줄 알았던 잔고, 적자를 벗어난 줄 알았던 재무, 검증된 줄 알았던 점유율, 시장이 확신한 줄 알았던 주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스타링크 진영에 안테나를 파는 자리, 그리고 대형 계약이 잇따라 붙는 다각화는 실체입니다. 다만 그 성장이 아직 두꺼운 이익으로 들어온 현금으로 바뀌지는 않았고요. 회사가 내세우는 시장 지배력 일부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지점은 넷입니다. 2026년 3분기 영업이익률이 1분기에 0.9%를 넘어서는지, 864억 등 대형 계약의 실제 대금 회수 진행 상황,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025년 182억에서 흑자로 돌아서는지, 그리고 증권사 목표 주가가 지금보다 더 낮아지는지, 목표 주가는 두지 않습니다. 다각화가 이익으로 증명되는지 분기마다 다시 확인해야 하는 회사라서요. 다음 숫자가 나오면 다시 세보겠습니다.